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네. 를 구사하신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그거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유한 위원장이 이제 발언 리스크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주말에 또 하나 터졌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준석이라고 이름으로 지칭을 하고 이 전 대표의 부모님을 직접 언급을 했는데 충남 태안에서 국민의힘 청년들하고 당원들이 함께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특강을 하러 가서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당장에 여야를 불문하고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지냈고 정치에 입문한 지 이미 12년이 넘은 이 전 대표한테 부모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이제 선을 넘은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도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 했었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나이 40 먹어가지고 당대표로 지냈던 정치인한테 준석이라고 당 행사 가서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정치 12년 동안 하면서 제가 논쟁을 벌인 상태도 많고 날선 그런 대화를 주고받은 사람도 많지만은 부모 끌어들여가지고 남욕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게 아니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 얘기가 정치에 나옵니까? 이게 심지어 예능에서도 네. 가족은 건들지 말자. 그렇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뭐 속된 말로 이제 국룰이라고 하죠. 이제 네. 그거는 이제 국가적으로도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강하게 반발하는 거고요. 혁신이 활동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하고 가까운 이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도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하고 인터뷰를 할 때 국민의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슈퍼 빅텐트라는 게 슈퍼 빅텐트가 아니라 슈퍼 K 꼰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고 비평을 했고, 혁신이가 사실상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어제의 발언으로 영향력이 거의 사라졌을 것이다. 오히려 어제 발언은 당의 중진들이 되게 좋아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혁신이가 동력을 상실하게 될 거기 때문에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불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당 중진들이 오히려 좋아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도 이례적으로 공개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서로 잘잘못 따지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너 나이 몇 살이야? 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은 지금 교통사고 중인가? 이렇게 이제 비꼬았고요. 서은숙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런 막말을 어떻게 당 행사장에서 버젓이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게 바로 폐륜적인 막말이다. 국민의힘은 인요한 위원장을 당연히 공식 징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대로 혁신이가 지금 출범 한 달 조금 지났는데요.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주에는 혁신이 내부의 어떤 갈등이 직접 표출되기도 했었고, 지난달 23일에 인요한 위원장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호기롭게 출발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제는 인요한의 입이 오히려 리스크가 됐다라는 말이 당의 관계자들 발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초반에 영남의 의원들을 향해서 낙동강 하루 세력은 뒷전에 서라 라고 호기롭게 얘기했다가 그 다음날 농담이라고 번복했던 적이 있는데, 뭐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시도들이 결국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무리한 발언이 발목을 더 잡게 됐다, 악순환에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울산에 내려가서 연속적으로 몇 군데 지역을 돌면서 의정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하고 인요한 혁신위원장하고 좀 미묘한 관계인데요.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준다라고 하면서까지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영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소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요한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불출마를 하거나 혹은 서울 같은 험지에 출마해라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 거기에 대한 반발처럼 울산 지역구를 돌면서 굉장히 좀 세게 의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했었던 발언이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을 직접 걸어놓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하고 자주 만난다. 자주 만나야 얘기가 되지 먼 발치에서 서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걸 강조했고요. 어떤 때는 한 번 만나면 한 3시간씩 얘기를 한다. 주제를 따로 정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프리토킹을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하루에 3-4번씩 전화통화를 할 때도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하고 그만큼 가깝고 자주 소통한다는 점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울산에 와서 의정 보고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의 험지 출마 요구를 일축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니까, 아니 내 지역구가 울산이고 내 고향도 울산이고 그 지역구를 가는데 왜 시비를 거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윤심을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윤심을 다시 강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했던 말을 좀 뒤집는 셈으로 그렇죠. 비춰 보일 수도 있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적을 했습니다. 나는 윤심 팔아서 당대표 되고 지금도 윤심 팔아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만 윤심을 팔아야지 너희들은 윤심 팔면 안 된다. 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이제 비판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그 16일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메시지를 직접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했을 때, 간접적으로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윤심팔이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비판했던 게 당사자인 김기현 대표 본인이기 때문인데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당 대표를 가지고 총선이 되겠느냐, 갈수록 태산이다,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만나면 한 3시간씩 이야기한다. 뭐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당 대표와 여당 당 대표와 대통령이니까요.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프리토킹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과 만나실 때는요, 주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국정을 논하셔야죠. 뭐 술 한잔 마시면서 어제 뭐 본 TV 얘기하고 무슨 드라마 얘기하고 그러려고 만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여당 당대표로서 의전서열, 대한민국 의전서 5인가요? 6인가요? 그 의전 해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주제를 가지고 그다음에 근거를 가지고 국정을 논하셔야지, 주제 없이 만나서 프리토킹 서너 시간씩 프리토킹 하는 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도 한다. 왜 그렇게 전화 자주 하세요? 당정 간의 수직관계, 당과 대통령실 사이의 수직관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대표가 서너 번씩 하루에 전화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듣고 계시는 겁니까? 김기현 당대표님. 이게 이제 자칫하면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도 비춰보일 수가 있어서 조금 좀 조심스러운 이 내용인데, 왜냐면 지난번에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의 메시지 언급을 했을 때도 대통령실에서 선을 그었던 게 결국 이제 당무 개입을 피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 부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여당 공천 심사 자료로 활용하기로 한 당무감사 결과가 오늘 나왔고 내용이 일부 보도가 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위 그 평가를 받은 국회의원들을 공개하지는 않았고요. 상위 평가를 받은 두 사람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서울 송파 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현진 의원이 현역 의원 가운데서는 최고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원외의 당협위원장 중에서는 서울 동작 을을 맡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를 했다. 뭐 이거를 이제 당 관계자가 확인을 해줬습니다. 지난 10월 중순부터 좀 한 달 가까이 평가가 이뤄졌고요. 253개 당협위원회 중에서 공석인 4고 당협을 제외하고 204곳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결과는 조만간 출범하게 될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이 돼서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이제 평가를 할 때, 공천할 때 주요 지표로 활용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 내에서는 이 결과에 좀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SNS를 통해서 카카오톡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PK 의원의 상당수가 하위 명단에 이제 포함돼 있다라는 네. 얘기가 돌면서 당에서는 직접적으로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을 했고요. 지역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끄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다. 특히 PK 지역에서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방금 전 뉴시스에서 속보로 여당 당무감사위원회가, 그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협위원장 컷오프 비율이 22.5%다. 라고 이야기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러면 하위 평가를 받은 20%하고 거의 겹치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당협위원장 46명 활동 문제 있다고 최고위에다 보고했다. 46명은 뭐 그냥 컷오프 최소한 사실상 컷오프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실은 혁신위원회와의 관계를 좀 보자고요. 원래 혁신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친윤, 그다음에 영남 스타 의원들 불출마하거나 서울로 와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용산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용산 출신들도 전부 다 전략공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즉 공천과 관련해서 혁신위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의결을 혁신위에서 해서 보고를 최고위원회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최고위에서 보고도 아직 제대로 받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당무감사위원회나 인재영입위원회나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공천관리위원회까지 활동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그러면은 혁신위원회에서 나온 공천 혁신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지도부의 입장은 1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대사면 조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혁신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성립이 되면 거기에 이제 권고하는 형식으로 몇 가지를 권유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게 반영될 가능성이 훨씬 더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혁신위원회가 실제로 활동했었던 결과물로서 뚜렷한 성과를 좀 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두문불출 중이라고 하는 혁신위원회 김경진 검사 출신이시죠. 지금 네. 동대문 쪽에서 출마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경진 대변인 두문불출 중이라거든요. 근데 혁신위 안에서 이거 김기현 체제 유지를 위한 시간 끌기용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점점 더 신빙성 있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그렇고 이거 김경진 그 혁신위 대변인 얘기가 맞는 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실 더. 뭐 저희가 지난주에도 뉴스 신세계를 통해서 짚어드렸던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윤심의 향배라는 게 굉장히 좀 헷갈리는 형태로 좀 당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네. 그래서 어느 한 축에서는 혁신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진들이 물러나는 쪽에 윤심이 실려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네. 반대로 이제 이용 의원 같은 이제 친윤계 의원들을 통해서 발화가 되는 것처럼 김기현 체제를 유지한 상태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네. 당 안에서도 어느 쪽인지 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양상이 길게 좀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뭐 윤심의 향배에 따라서 당의 공천이나 당 운영이 좌지우지 되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심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들이 여의도에서 많이 지금 돌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도대체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사태가 또 벌어졌는데요. 해외 순방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권춘택 1차장, 김수현 2차장 다 경질해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지휘부를 전면 사실상 경질하는 조치가 이제 주말 동안에 취해졌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보원장 1차장, 2차장을 다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일단 국가정보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이제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은 공석 상태고요. 그리고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1차장에 임명을 했고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2차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당분간은 1차장이 국정원장의 직무 대행을 맡게 되는데 1차장, 2차장 두 명 다 북한통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용산의 의지가 좀 반영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한날 한시에 후임 국정원장도 없이 수뇌부가 전면 물갈이 되는 상황. 사실상 이 경질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됐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했던 검사 출신 조상준 전 기조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갑자기 사퇴를 했다. 그게 이제 지난해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올해 6월에는 윤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았던 국정원 내부 인사가 닷새 만에 전면 철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월에도 인사 관련된 파동이 또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밀려났던 인사들이 명예회복을 시도를 하면서 이른바 신구 세력의 충돌이 있었다라는 관측이 하나 있었고 반대로 국정원장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실세 인물이 전횡을 행사하고 있다. 이게 이제 결국 불거진 결과다라는 얘기. 국정원장 비서실장 출신으로 방첩센터장 맡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방첩 관련된 업무를 하는 데가 있는데 방첩센터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고 그 민주노총 압수수색하러 들어갈 때 국가정보원 해가지고 쫓기 입고 들어갔던 그렇습니다. 바로 그 방첩센터를 그 단장 방첩센터장으로 일했던 분이 그렇습니다. 인사 전횡을 김규현 원장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인사 전횡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 인사 전횡 때문에 퇴출이 됐는데 퇴출된 이후에도 개입을 하고 있다. 뭐 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개입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국정원 내부 인사를 둘러싸고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윤 대통령도 김기현 원장에 대한 이제 재신임을 거둬들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연말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일단 조직과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또 그게 보도를 통해서 자꾸 밖으로 노출이 되니까 수뇌부 전면 교체를 단행한 걸로 보입니다. 아니 뭐 인사했다가 또 뭐 감찰했다가 또 바깥으로 또 정보를 누가 무슨 뭐 그렇습니다. 비리 의혹이 있다라고 정보가 언론을 통해서 새 나가고 소위 내부의 권력 암투가 외부로 그냥 드러나고 외부의 대통령의 힘이나 언론의 힘을 이용해서 국정원 내부에서의 권력 암투에서 힘을 얻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바깥으로 드러나 버렸어요. 너무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보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이 맞느냐라고 이제 눈을 씻고 다시 봐야 되는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일단 지금 국정원장은 공석이 됐는데 후임자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진짜 좀 실세로 거론되는지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이름이 나왔던 사람이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인데 이런저런 이야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도 지금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그리고 군부 출신으로는 이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나오고 외교관 출신의 천영우 전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비서관도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에서 오늘 아침에 보도되는 내용으로는 내부 인사가 승진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북 공작국장 출신인 김승현 국정원장 특보 그리고 변형태 전 해외 공작국장 김옥채 일본 요코하마 총영사 유성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등등 여러 이름이 거론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어느 쪽인지 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거론이 그렇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서 되더라고요. 거론을 했습니다. 예. 동아일보가 오늘 보니까 이 기사도 그렇고 국정원장 1차장 대통령 순방 중에도 파벌 싸움, 윤 대통령 귀국 즉시 교체, 그리고 권영세 장관 이야기까지 전 장관이죠. 이야기까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걱정이 될 만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뭐 영화 헌트에서 보면은 국정원 대북 파트하고 해외 파트가 대립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픽션이긴 하지만 그런 대북 파트와 1차장, 2차장의 한쪽은 대북 파트고 한쪽은 해외 파트인데 1차장, 2차장이 싸우다가 둘 다 인사를 경질을 당하는. 뭐 다음에 시간 지나면 또 영화로 한 편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영화 안 봐도 되니까요. 좀 국민 걱정 좀 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